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방송 제작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정 교과서 집필과 제 작품 집필로 인해서 방송 제작을 좀 뜸하게 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제작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늘어서 400분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필은 사랑 그 설렘이라는 정재율 수필가님의 수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재직 시에 뒤향이라는 기생과 러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림이라는 소설 속에서 등장한 내용 잘 아실 걸로 믿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필가의 눈으로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설렘에 대하여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면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무수한 물결을 일으키듯이 여러 가지로 복잡함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이 말을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주책 없는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늙은이라도 스스로 자제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아예 사랑이란 싹이 말라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영원히 잠재되어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대상과 원천에 따라서 양상과 깊이와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개념이 바뀌어 어른들에게는 존경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고 종교적 숭배라는 말로 대신하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용어일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이 다양하고 산만하여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제각각의 주장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전할 때는 가슴 두근거림으로 의지력을 넘어 벅찬 기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유를 가지면서 신에게 핑계를 대기도 하지요. 신은 종의 번식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력하게 씨앗을 심어 놓았으니 그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출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끔 뉴스에 발표되는 사랑은 소름 끼치는 포장된 사랑도 있습니다. 동물도 배신한다고 하여 결과가 그렇게 끔찍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보다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들기 어려운 난제이나 누구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자기의 법을 세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여 답답함과 고민스러움에 행동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으나 애잔한 사랑 노래를 불러 그리움으로 달래고 사랑에 대한 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태계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재직 시에 뒤향이라는 기생과의 러브 스토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림이라는 소설에도 사랑하는 태계 선생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클라이막스는 깊은 밤 두 사람의 그림자만 창에 비치는 상황에서 태계 선생은
너야말로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설은 그 다음 장면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습니다.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계 선생의 사랑은 그러했습니다. 낙이 부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되 음란하지 않음은 바로 이런 경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계 선생이 도산 서원으로 낙향하실 때 보따리는 조랑말에 실린 보침이 전부였습니다. 기생 두 양과는 불란을 서로 선물로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선생은 불란이 마르지 않도록 잘 돌봤을 것이고 물을 줄 때마다 두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란이 그날 아침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웃 단양으로부터 온 소식은 바로 그리워하던 두 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계 선생의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엄하게 내리지 않고 선명히 그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글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글에서 전하는 감동은 사춘기 시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리브봉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신의 체험을 쓴 글일 것입니다. 스테파네트 주인 집 딸은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여러 남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아가씨인데 어느 날 양식을 나귀에 싣고 온 아가씨는 날씨 관계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로운 목동과 양들만 있는 언덕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목동과 같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무섭고 외진 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목동 한 사람뿐인 아가씨. 그러나 목동은 어느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고이 잠들고 있노라고 어깨를 베고 잠든 아가씨를 아침까지 그대로 순결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소설에도 있고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또는 철학자들이 내린 사랑의 정의도 있습니다. 위에 써있는 이야기에서 나타난 사랑은 파괴가 아닌 아낌입니다. 그리고 빼앗음이 아니고 지켜줌입니다. 욕심대로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환하게 피어있는 꽃을 꺾어 병에 꽂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냥 놔둠입니다. 네, 정재율 수필가님의 사랑 그 설렘이라는 작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지켜주고 배려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노수필가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수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고 있는 사랑 아니면 앞으로 할 사랑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빼앗음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다락방 다음에도 좋은 수필과 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의 다락방 진행자 김환철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